자, 오늘 지수가 21포인트, 약 1%가량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0.88%니까 1%라고 치고, 양대 시장이 모두 오르는데, 업종별로 보면은 의약품, 종이목재, 섬유의보, 이런 쪽만 좀 약해요. 특히 의약품 업종이 약한데,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제약바이오가 왜 이렇게 또 소외되나? 살려봅시다. 제약바이오. 그래서 애널리스트에게 듣겠습니다. 지금 주목할 만한 바이오 기업 어떤 것이 있는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기업을 주목하자. 네, 그래서 KTB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스몰캡 팀의 김재윤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살려주십시오. 억지로 되는 건 아닌 건 아는데. 자, 이벤트가 분명히 있고 아침에 제가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그 기조 연설 내용도 조금 받아본 것 같은데 분위기는 이제 시작 아닙니까? 네. 물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래도 너무 조금 소외되는데, 자, 조정받을 때 또 뭔가 관심을 둬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기업 들어볼까요? 어떤 기업을 오늘 준비해 오셨나요? 안 그래도 JP모건 이제 컨퍼런스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는 기업 두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일단 G3 BNT부터 말씀드리면 G3 BNT. 네. 여의도에서 얘기들 많이 하던데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G3 BNT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제약바이오 기업이 아니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원래는 이제 GUI 소프트 업체로 설립이 됐었고요. 모터랑 변압기 등 이런 전자 사업을 영위를 하다가 2014년도 때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개발 중이던 미국의 그 리제넥스사 지분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는 그런 미국 그 타깃으로 한 임상 전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언뜻 들어도 임상 설계를 잘 디자인하는 것 같은데 미국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미국에서 네. 임상을 한다는 거. 자, 보통 임상 실패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요즘 미국에서 임상이 진행되는 중에 현재 보유한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G3 네. BNT가 가지고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소개시켜 주죠. 일단 G3 BNT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전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안구건조증이 이제 3회 3상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네. 수포성 표피박리증이 지금 2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뇌종양 중에서도 이제 교모세포증이 1상이 종료가 되었고 지금 상반기 중에 2상 진입을 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신경영양결핍 결막염이 2상이 지금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안구건조증 많이 들어보고, 그다음에 수포성 표리박리증,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뇌종양, 교모세포증이라고 하는 이것이 치료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 교모세포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 포인트로 좀 크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 자체가 이 교모세포증 치료제, 이 회사 G3 BNT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교모세포증 치료제가 대사항암제입니다. 대사항암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세대 항암제가 그 화학 항암제, 그리고 2세대가 케미칼, 네, 표적 항암제, 그리고 3세대가 면역 항암제, 그리고 4세대가 이 대사 항암제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최근에 개발 중인 항암제 종류가 대사 항암제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암만을 이제 찾아내서 굶겨 죽이는 방식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연구원님 죄송한데 김재현 애널님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기자간담회 신년 기계 있거든요. 이거 잠깐만 좀 보고 네. 가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연결이 돼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금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모두 화면 조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연결이 아직 원활치 않은 모양입니다. 잠시 후에 연결이 되면은 다시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아직 되고 있나요? 네. 불평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고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상생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포용 평화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철학을 국민들께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자들께서는 정확하게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도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정치, 사회, 민생, 경제, 외교, 안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통령께서 직접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정부 임기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임기 전반기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주신 국민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또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끝까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자님들께 더 많은 질문 시간 드리기 위해서 인사 말씀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시죠. 예. 자, 첫 질문, 예. 자, 첫 질문을 받을 텐데요. 아무래도 첫 질문은 좀 우리 이제 관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간사님들, 기자단 간사님이 먼저 좀 테이프를 꺼내주시면 그 다음에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BN의 최중락 기자입니다. 먼저 청와대 출입기자를 대표해서 올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도 총간사로서 소원을 드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그리고 국정 철학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질문 기회가 좀 많이 앞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청와대 참모와의 원활한 소통도 올해 많이 기대를 해봅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리라고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총괄간사로서 여러 가지 국민들과 저희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나로 좀 총괄적으로 모아봤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입니다. 먼저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입니다. 문 대통령은 께서는 지난 7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북한에서는 사실상 거부를 했고 미국에서도 우리의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앞서가지 말라는 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십니까? 또 하나는 검찰과 관련된 신뢰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검찰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항명 논란이 불거졌고 이틀 전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청와대는 위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이 위법이면은 많은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위법으로 압수수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윤석열 총장을 검찰 내부의 개혁으로 신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이 과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십니까? 예. 예, 참고로 요 모니터가 2개 있는데요. 우리 질문하신 기자님 성명과 소속, 그리고 또 약간 질문 요지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과거에도 이 답변이 올라 있는 것 아니냐. 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2가지 다 참 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남북 간 그리고 또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지금 낙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생일을 축하한 이제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정의영 안보실장이 한미일 삼국 간 안보 당국자 간 회의를 위해서 방미했을 때 사전 예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집무실로 부르셔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꼭 좀 전해달라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전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별도로 또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또 많은 분들은 또 그 생일을 계기로 뭔가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까지 있었는데 그 생일을 기억하지 않고 축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강조하신 것은 저는 뭐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두 정상 간의 친분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고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라는 대화의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루어가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및 간담회 내용 잠깐 보셨는데요. 모두에 이제 저희 MBN 기자가 첫 질문을 했고, 남북 관계에 대한 신뢰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연설 와중에 힌트를 얻는다면은 북미 간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 네, 이것을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이제 남한을 약간 배제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를 넘겨줬다. 그래서 삼각관계가 잘 어렵지만 구도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연결을 좀 끊어봤었는데요. 이제 또 추가로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좀 많이 소외되는데 김재훈 애널리스트와 얘기하다가 G3BNT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자, G3BNT 앞서 이제 교모세포종 치료제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뇌종양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왔는지 언제쯤 판매가 가능할지 이 부분 좀 이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1상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2상 진입이 상반기 때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2상 진입을 위해서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근데 2상이라고 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그 FDA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2상이 종료가 된 뒤에 바로 조건부 판매 허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즉 2상이
이번이 마지막 임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임상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G3BNT가 교모세포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일단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에 3회 3상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네. 하반기 때 임상 3상이 지금 완료가 되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물론 임상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3회 3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3회 1상과 3회 2상의 결과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교모세포증 치료제 임상 진행 상황 좀 들어봤고요. 대사항암제. 여기 암세포만 굶겨 죽인다고 하네? 네, 맞습니다. 그 2019년도 노벨 이제 의학상에서도 이제 히프라는 단백질 기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네. 그것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안구건조증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워낙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환경적인 부분, 미세먼지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스마트폰을 많이 또 사용하시고 빛이 많이 이제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이 건조합니다. 네. 이 안구건조증이 보편화될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은 올해 하반기 이 안구건조증에 대한 G3BNT의 임상 3상 완료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임상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쉽진 않지만 네. 지금까지 결과를 임상의 3회 1상과 3회 2상의 이제 결과를 보고 3회 3상을 좀 예상을 하자면은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3회 1, 2상 결과가 안 좋아서 3상으로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임상의 이런 그 표본을 좀 늘리는 과정이 이미 3회 3상이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기대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에 G3BNT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하고 있나요? 일단 여러 미팅건이 잡혀 있기 때문에 좀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좀 좋은 뉴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좀 기대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좀 미팅이 지금 진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말고도 그 주변에 또 제가 용어를 지금 까먹었는데 그 포럼이 또 열리잖아요, 계속. 네, 맞습니다. 네. 그 암학회가 또 올해 또 4월에 열리게 될 텐데 그때도 교모세포종 관련해가지고 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네네. 자, G3BNT 현재 시적하고 주가 전망 그러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총이 대략 7천억 정도 되는데 사실 미국에서 글로벌 임상 4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는 3회 3상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고요. 그리고 네.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에도 4세대 항암제가 이제 이상을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보면은 솔직히 저는 시총 7천억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임상 단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기업은 G3BNT 들어봤고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 중에 하나 더. 뭘 보고 계십니까? 좀 재밌는 업체입니다. 이제 네, 신테카 바이오라는 신테카 바이오. 회사이고요. 네. 네.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지난달에 상장이 됐었고 이 AI를 활용을 해서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듣기에 좀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네. 글로벌리 이제 AI 관련된 바이오 업체가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상장사 중에는 거의 유일한 AI 관련 이제 바이오 업체이기 때문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그 시장에서 굉장히 좀 유명해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BM의 왓슨인가요? 뭐 그런 네. 툴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자, 뭐 비슷하게 맥락으로 AI하고 빅데이터 근거한 뭐 분석을 좀 빨리 네. 하는 거잖아요. 신테카 네, 바이오의 그 맞습니다. 모토는. 그러면 이 신테카 바이오는 신약 개발이라는 개념 이게 지금 뭐가 지금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있던가요?
이 회사의 일단 기술 기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그러네요. 회사가 슈퍼컴퓨터를 보고 네, 그러나? 맞습니다. 이제 애트리한테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유전체 기반의 슈퍼컴퓨터를 기술 이전을 받았고요. 그래서 네. 국내에서는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지금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딥매처라는 AI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이 플랫폼을 가지고 CJ 헬스케어랑 협업을 했고요. 네. 그래서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발굴에 이미 성공을 해서 이 후보 물질에 대해서 다시 라이센스 인을 해서 가져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해제약 그리고 카이노스메드 레오켄바이오랑도 좀 많은 협업을 진행 중인 회사이고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 2022년 정도부터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CJ 헬스케어랑 협업하는 것도 2022년에 이제 조기 라이센스 아웃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실적 기대감이 있고 이 네. 정도 이제 AI 쪽에 이제 편향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시총이 좀 2천억 수준이면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있는 판단입니다. 네. 자, 신테카 바이오, AI를 접목한, 신약 개발 플랫폼,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자, 오늘 GTBNT하고 신테카 바이오하고 두 종목 스몰캡 애널리스트한테 들어봤습니다. 중간에 좀 코너가 잘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씀 좀 이어갔어야 되는데. 네, 오늘 JP모건 헬스케어 잊지 말자 이래갖고 다시 한번 기업을 정리해봤고요. KTB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김재윤 스몰캡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